보니까요, 일대를 청년특구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28,000평방제곱미터 규모의 일자리 인큐베이터를 이 지역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층 주거단지에 대해서 용적률을 올려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요.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년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올려줘야 되는지, 이렇게 종상향으로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종상향이나 혹은 용적률을 올려서 개발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벌써 시중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 않고는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토지 가격도 굉장히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는 그대로 묶어두고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역정책인 것 같고요. 여기에 서울 적정지역은 1970년대부터 개발 제한구역,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됐다,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도시의 외곽, 특히 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규제가 2중, 3중으로 정해져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러한 규제를 웬만큼 풀 건 풀고 여기에 보전할 것은 보전하겠다라는 것이 정책 방향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는 게 지금 서울시의 진단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보면요, 폐기물, 음식물 처리장 등 기피시설과 불법 건축물이 현재 난립하고 있는 것이 서울 접경 지역과 경기도가 이렇게 맞붙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난립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환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과태료 물려서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저층 주거 지역을 종상향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그 많은 문의 전화도 오고 있고, 현재 부동산 가격도 조금 꿈틀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현재는 사당 지역을 좀 먼저 시범 지역으로 해서 이 지역에 청년 일자리 인큐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쉼터, 또 여기에 따른 주거 지역을 같이 복합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인데요. 향후 이러한 정책 시범지구가 얼마만큼 큰 효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2단계, 3단계 개발 지역도 차츰차츰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정부에서는 지금 2020 일몰제조 장기비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되는데요.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0년 넘게 개인의 재산권이 굉장히 규제가 심했던 지역을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또 같이 인근 지역을 개발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인 것 같은데요. 향후에 미래를 굉장히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관문도시 사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른 굉장히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일 것 같습니다.